네, 김법상입니다. 기본반 복수 강의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약과 비교에 대한 설명을 했죠. 그죠? 요약과 비교는 제가 가르쳐 보면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독해는 어떻게 하고 사고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사고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고, 요약과 비교는요, 대학에서 어떤 형태의 문제를 내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제가 깔려 있어요. 자, 가를 참고로 나를 비판하세요 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가와 나가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면서 여러분, 즉 가 제시문의 역할과 나 제시문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든 구별하면서 글을 쓰셔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쓴다. 그러니까 비교하라는 말은 제시문이 여러 개가 나오면 시키든 시키지 않든 구별하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걸 옛날에는 대학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시문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글을 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학교에서 기출된 어떤 문제들을 보면 최근에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 줄었지만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제시문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제시문 사이의 어떤 차이, 구별, 구분을 범주적으로 하는 것이 대학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어떤 사고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한 것들 정리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요약 설명했었죠, 그죠? 자, 요약의 첫 번째는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키워드. 어떤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데, 어떤 텍스트를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어, 그죠? 그러면은 잘 쓴 게 아닙니다.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적어도 이 중요한 키워드는 3개 정도는 반드시 딱 확정을 해 두시고 글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논리적 관계, 키워드를 딱 찾았으면 이 키워드는 주로 어디에 배치되는가, 이 화자가, 필자가 논의하는 대상, 그 논의하는 문제로 삼고 있는 대상이죠. 자, 문제가 안 되는 것을 필자가 글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겉으로 봐서 문제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어떤 좀 해석을 하다 보면 심각한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반드시 찾아주셔야 되고, 문제가 되는 대상, 그것에 대한 판단,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사고했는지가 분명히 나와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사고했고, 그러한 기준으로 문제 상황을 보니 어떤 이유 근거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다. 자,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사고를 구조화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세요. 한 달 정도만 하면 금방 감이 잡힙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 찾았으면, 자, 논리적 관계를 찾았잖아요. 대학은 글의 순서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학이 알고 싶은 건 딱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난해해 보이는, 혹은 독해해야 될 어떤 상징적인, 은유적인 표현이 들어있는 문학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지, 순서대로 했냐 안 했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키워드와 사고의 구조, 논리적 관계를 찾았으면 그걸 토대로 자신이 표현하는 어떤 언어로서 글짓기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의 제일 중요한 거 키워드와 논리적 관계입니다. 자, 논리적 관계가 복잡하다 싶으면 뭘 주장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뭘 주장해, 그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근거가 뭐야, 이 딱 2문장으로 요약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가 이제 여름 끝나고 이제 9월 10월 가서 그때쯤 시작하는 학생들은 딱 2문장으로 요약하게 시킵니다. 그거 2문장으로만 요약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살을 붙이면 돼요. 알겠죠? 자, 비교 갑시다. 비교. 자,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기본이 기준이 분명하게 제시돼야 됩니다. A와 B를 비교한다. 자, A는 이렇고 B는 이렇다가 아니라 A와 B를 비교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이 주장하는 글을 써야 돼요. 나는 A와 B를 이렇게 비교할 거야. 이 비교가 가장 중요해. 그걸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좋은 글이 됩니다. 알겠죠? A와 B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자, 기준은 10개도 되고 100개도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거, 그 기준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차이를 써야죠. 그죠? 가장 의미 있는 차이. 쓸데없는 차이 말고, 그죠? 자, 가, 나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비교한다고 했을 때 차이를 쓴다면 가의 글자 개수. 가는 모음으로 시작하는데 나는 자음으로 시작해요. 그런 것도 차이죠. 그게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차이를 써야 돼요.
알겠죠? 그 가장 의미 있는 차이를 어떻게 써야 된다? 범주적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거나 이분법적으로 명확하게 범주적으로 구별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가 나와 있다. 이걸 가 제시문은 과학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나 제시문은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한다. 이해되시죠? 이분법적인 그 비교는 크다, 작다, 넓다, 좁다, 뭐 이런 식으로. 자, 크다, 작다도 어때요? 높이를 기준으로 비교한 거잖아요. 넓다, 좁다. 요거는 어떤 넓이를 기준으로 비교한. 항상 모든 이분법적 차이에도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머릿속에 콕 넣어 두시고 여러분들 글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분석을 할 때 논제의 개념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쓴 것 중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쓴 것 중에서 중앙대 논술 문제를 쓰면서 관용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한 편에 완성된 글을 쓰라고 했죠. 관용의 의미, 효과와 관련해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글을 써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도대체 관용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가나다라에는 어떤 관용이 나타나는지, 누구와 누구의 관용이 나타나는지, 관용을 베푸는 주체는 누구고 관용을 받는 주체는 누군지, 의미. 그래서 관용의 의미가 뭐다? 용서다, 화합이다, 배려다, 의사소통이다, 공감이다. 이런 말들이 정확히 나와야 돼요. 관용의 의미와 효과. 그를 통해서 뭐 죄를 사하게 해준다든지 완벽한 공감에 이른다든지. 논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제시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구체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논제의 개념어는 제시문 분석의 기준이고, 나는 논제의 개념어를 머릿속에 콕 넣어두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발견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제의 개념어 주제 중심으로 글을 써야 돼요. 학생들이 글을 쓰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논제의 개념어나 주제를 까먹고 자꾸 제시문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독해력은 있지만 삼천포로 빠지는 글을 씁니다. 글을 잘 쓰는 학생들은 절대 문제의 주제를 놓치지 않아요. 설령 대학에서 주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글을 쓸 때는 주제를 명확하게 설정한 다음에 글을 쓴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 말을 명확히 기억을 해 두세요. 알겠죠? 요 세 가지를 지난 시간에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었고, 여러분들 과제도 조금 줬습니다. 6월 모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기간 최대한 조금 열심히를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조금 덥더라도 자신감 가지고 꿋꿋이 공부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복습 강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